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인사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이제 증시가 올해 좀 개장이 됐는데 한 4거래일 정도, 3거래일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오늘 목요일이니까 오늘 이제 4일차겠네요. 오늘 올해 한 해 증시는 좀 어떠셨습니까? 등락 과정이 좀 이어지는 모습, 작년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데 상당히 대외 변수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 FOMC 의사록이 전일 좀 공개되면서 양대 시장이 좀 하방 낙폭이 있었는데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죠. 명예니 복귀 시간이니까 이번 주 한 주 동안 흐름이 또 어땠고 이번 주 또 흐름은 어떨 것인지 며칠 안 남았지만 그리고 다음 주 흐름까지 그리고 오늘 이어졌던 등락 과정에 있었던 섹터들이 과연 계속적으로 추세를 또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하방 낙폭을 이어갈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구간인데 늘 이제 정리를 하지만 제 주관적인 분석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늘 말씀드렸었습니다. 미국이 먼저 움직였다. 딱 써놓고 이 미국의 증시의 연동성 관계가 좋지 않았다. 디커플링 딱 써놔야 되겠죠. 늘 겁냈던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갈 때 못 가고 미국 증시 떨어질 때 우리나라 증시 또 반응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었었는데 포커싱을 여기로 하지 마라.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수급의 이동의 글로벌 증시로 봤을 때 중국으로 갈 공산 물론 이제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은 여기에 저는 전제 조건을 좀 깔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냐? 미국은 양적 완화가 아니고 긴축으로 가는 흐름이지만 오늘 소식이 좀 전해졌죠. 역시나 중국은 양적 완화로 가는 이런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좀 글로벌 G2 국가의 흐름이 다르죠. 그러면 미국의 증시 흐름을 조금 따라갈 것이냐, 중국의 증시가 양적 완화를 다시 한번 하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중국의 흐름, 또 신흥국 증시의 반등세를 노릴 것이냐. 의견들이 분분하실 것 같아요. 해석이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 조금 더 우위를 두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진핑의 공치사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좀 드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어제 빠졌던 거에 비해서 과연 국내 시장의 낙폭이 깊었느냐 이런 좀 질문지를 던져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어제 나스닥 하락세가 3%대 하락을 했죠. 상당히 깊었습니다. 3%대 하락하면 3% 내지는 4%, 5% 이렇게 떨어지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그렇게 체감 지수가 나빴나 좀 의구심을 던져보게 됐거든요. 이 이윤즉슨 가는 종목들은 가더라. 주도주 그리고 신주도주와 구주도주의 어떤 평행선상에서 싸움이 좀 일어나고 있다. 시속게임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이 지금 1월에 예정이 좀 돼 있습니다. 현재 예상치긴 합니다만은 가이던스가 1월에 금리 인하를 한번 단행할 것이다. 이런 분석치들 외국계 헤지펀드들의 내용들이 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빠르게 할 공산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때 얼마만큼 미국 증시가 고점을 내려올 때 미국 증시는 고점을 이렇게 내려오겠죠. 미국 증시가 고점을 내려올 때 조금 속도를 중국이 더디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중국 증시가 올라갈 때 국내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 증시가 미국 증시의 흐름을 과연 속도를 더디게 만들고 있느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늘 합리적인 근거 이유는 있어야 됩니다. 맞고 틀리든. 차트 모습을 좀 확대해 드릴 텐데 지금 현재 미국의 야간 선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시간 차트 모습인데 0.02 보합권인데 과연 미국의 야간 나스닥 선물이 어느 부분 때문에 움직이고 있느냐. 홍콩 항생지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홍콩 항생지수의 현재 모습입니다. 0.76%로 올라가고 있고요. 틱봉으로 좀 변화를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인데 결국은 중국 증시가 어떠한 모멘텀이 됐든 간에 상승비로 올라갈 때마다 미국의 하방 낙폭 속도를 줄인다는 것이죠. 다운시킨다 이렇게 좀 써야 되겠죠. 저는 왜 미국과 중국이 연동성이 되지 않느냐, G2 국가가 다르게 가느냐 이 부분까지는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디에 스탠스를 좀 맞추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어제 전일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면 미국 증시는 예상보다 빠른 긴축 예고해왔던 급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기술주 위주의 낙폭이 좀 깊었는데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고요. 단지 이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그전에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5월로 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 한 87% 정도가 됐었는데 FOMC 의사록을 뜯어보니 3월이라는 거죠.
이것도 지금 82%로 반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반영되는 대로 시장이 뭐 가이던스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연준의 마음이고요. 단지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겠죠. 명인의 복귀 시간이니까. 과연 어느 섹터로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을 좀 낼 수 있고 내가 조금 몰려있고 손실 나 있는 부분은 과연 반등이 가능할 것이냐. 금리 인상 3월까지 또는 5월까지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국내 증시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코스피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코스닥은 2% 넘는 그리고 코스피는 1% 넘는 하락세가 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박스권을 이탈한 부분은 없고 단지 박스권 장세에서 하단으로 다시 한번 내려가는 그런 쪽인 것 같고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과대 낙폭이 좀 있었죠. 주식은 늘 공포에 사서 환호에 매도해라. 과대 낙폭 구간이 있었을 때 다시 3,000선을 한번 향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 다시 한번 지금 하방으로 좀 내려오는 모습인데 하방으로 좀 내려올 때마다 수급세가 좀 나오지 않나. 오늘 투자 종합 상황을 열어보면 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런 거는. 우리 외국인들 보시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간에 우리 전문가님들 뭐 코스닥 중소형주 중심의 장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중소형주 종목들이 탄력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연 수급 동태를 봤을 때 코스닥의 중소형주 장세가 지금 계속적으로 오고 있느냐 여기에 관해서는 약간 꼬리표가 좀 달려 있어요. 단지 기업의 네임드가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오늘 양대지수가 하락하면서 역시나 구주도주에서 신주도주로 변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뭐 2차전지, NFT, 메타버스 뭐 종목군 장세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치주들은 또 올라가는 모습. 뭐 자동차, 건설, 조선 이런 쪽이었죠. 특히나 뭐 조선 쪽을 좀 보니까 뉴스플로우가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좀 올드한데 섹터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주관적인 평이니까 투자는 좀 보수적으로 해라. 이렇게 보는 쪽이고요. 단지 매매는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어차피 수주장고고 대외 변수가 많습니다. 작년에 도선주들이 상당히 휘날레가 좋았는데 후판 가격이 발목을 잡았죠. 올해 뭐 후판 가격은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상당히 뭐 연초부터 이민년 연초부터 수주장고는 뭐 향해를 잘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부터 중국까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죠. 미국의 증시가 기술지 위주의 낙폭이 있었다. 뭐 긴축 예고에 급락을 했지만 미국에 들어갔던 수급의 이동이 중국 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은 왜 수급의 이동이 이어지냐? 금리 인하, 양적 완화를 다시 한번 1월에 추진할 것이다. 그때 국내 증시는 신흥국 증시인 국내, 한국이 반응을 좀 해주는 그 안에서도 종목군 장세로 흘러갈 것이다. 단지 오늘 데일리 흐름을 보게 되니 약간 구주도주에서 가치주 쪽으로 수급의 이동이 있었구나. 그러면 어느 파트로 수급의 이동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은 참 뭐 좀 캐캐 먹었다고 보다는 뭐 새로운 것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역시나 가상화폐 쪽에 언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늘 말씀드리지만 달러의 아성에 도전해가지고 이긴 적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달러의 아성에 도전해서 이겼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지 이 가상화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기술력, 블록체인, 뭐 블록체인에 붙어 있는 게 거의 NFT라고 보시면 됩니다. 갖고 있으나 결국은 정부에서 주도하겠다. 늘 말씀드렸었습니다. 코인들 보게 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코인 하시는 분들 뭐 섭섭해할지 모르겠지만 팩트는 팩트입니다. 재무제표 하나 없어요.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재무제표도 없는데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반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하다 보면 뭐 코인과 연동성 관계 그럴 거면 저는 코인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기술 투자, 뭐 비덴트, 위지트 등등이 있는데 어찌됐건 정부 주도에서 하겠다는 게 뭡니까? 디지털 화폐다. 이 부분을 늘 말씀드렸어요. 미국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중국에서 먼저 채굴을 금지하고 미국이 허용해 주니까 비트코인 좀 가다가 다시 급락. 중국에서도 디지털 화폐를 들고 나왔습니다. 결국은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 앱을 출시했는데 이름이 ECNY입니다. 결국은 뭐 동계올림픽 뭐 맞춘 거겠죠. 관련주들이 좀 올랐고 중국의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입니다. 개최 맞춰가지고 디지털 위안화가 출시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가상화폐 종류 중에 하나가 어떤 나라의
디지털 화폐로 선정이 되게 되면 폭발적인 뭐 상승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시청자 여러분들. 뭐 미국이 비트코인 가지고 디지털 화폐를 할지 중국이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건 기본적인 큰 골자는 뭐냐? 각국 정부에서 디지털 화폐를 추진한다구나. 그러니 가상화폐 종목들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부각되는 종목들이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한네트인 것 같아요. 오늘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디지털 화폐에서 투자를 좀 감행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디지털 위안화를 보니까 액면가가 고정돼 있더라고요. 상당히 효율성이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라고 쓰겠습니다. 네. 중국. 이쪽을 보니까 액면가가 고정돼 있으니까 상당히 효율성이 있죠. 효율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리고 전자지갑을 통해서 유통되니까 또 효율성이 증대되는 측면. 단지 제가 좀 보니까 뭐 한네트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로 좀 갔는데 기업의 과연 실적이 뒷받침되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로지스틱스 한 종목 더 보시죠. 자리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바닥권을 좀 찍고 오늘 뉴스플로우에 반응을 하면서 올라갔다. 뭐 한 종목 좀 더 볼까요? 뭐 오늘 KCT, K사인도 나쁘지 않았으니까 관련된 종목들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오늘 KCT인가요? KCT도 26%대 반등이 있었는데 뭐 줄거는 거 똑같죠. 결국은 올라가는 거 기업의 어떤 부채 비율이랄지 뭐 유보율, 뭐 실적, 밸류에이션보다는 디지털 화폐라는 모멘텀에 반응을 했구나. 기준 가치를 모멘텀에 접근하는. 그러면 역시나 기술적인 접근이 맞겠죠. 이쪽은 뭐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중국의 동계올림픽이 남아있고 디지털 화폐를 시행해 가는데 얼마만큼 폭발적으로 뉴스플로우를 좀 내주냐에 따라서 추후적으로 시세 반등 여부가 조금 더 결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 봐야 될 파트가 조선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에 이제 좀 추천을 드려봤는데 매매는 해보진 않았습니다. 뭐 데일리로 매번 추천이 나가다 보니까 드린 건데 여기 좀 보시죠. 이때가 작년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 상당히 좋았어요. 뭐 한국조선해양이 대장주격인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고 빅3인데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인데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작년 5월까지 상당히 좋았는데 거의 뭐 반토막까지 납니다. 9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이때 반토막 난 이유가 후판 가격이었죠. 실질적으로 이 후판 가격의 노이즈가 제거가 됐는데도 수주잔고 작년에도 좋았습니다. 문제는 흑자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었죠. 조선이 무슨 성장 섹터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조선 같은 가치주는 PBR 1이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은 숫자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밸류에이션 가지고 주식을 논할 것 같으면 벌써 수익 다 났어요. 주식은 끼라는 게 있습니다. 반론의 여지가 없고요. PBR 1이 저항이 될 수 있는 가치주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점에서 사서 수주 잔고들을 확인하면서 매출액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이 한국조선해양이 흑자 턴어라운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좋다 이거예요. 흑자 턴어라운드가 예정됐고 바닥 찍었고 뭐 박스권 수주잔고가 탁 터지니까 반응하는 모습. LNG 뭐 선박 계약들이죠. 상당히 뭐 친환경 쪽이니까 오늘 조선업이 뭐 8년 만에 최대 실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간만에 좀 힘 좀 쓰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가치 주니까 주가를 견인하는 요소는 뭐였냐? 실적이다. 조선의 접근 포인트는 밸류에이션이 아닌 실적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리고 보니까 뭐 친환경 선들이 요새 뭐 계속적으로 갑니다. 뭐 LNG 계속 수주 뭐 발주 계약이 있다 보니까 침체됐던 어떤 국내 조선사들이 좀 회복기에 들어선 게 아닌가. 올해 내년에 좀 재도약 시점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투자 기간 일단 확보가 되겠죠. 뭐 올해부터 한 내년 정도까지.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분석을 했으니까
결과를 우리 시청자분들 내봐야 되겠죠. 뭐가 문제죠? 지수죠. 투자를 해가자니 올해 내년까지 금리 인상도 나온다고 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지수 앞에 장사 없다. 오히려 모멘텀 종목들이 지수 앞에 더 힘을 쓰거든요. 하락 장사에서도. 뉴스플로우 타면 뭐 오늘 디지털 화폐 이런 것들, 이런 섹터들이 좀 그 예가 되겠죠. 좋은데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국내 뭐 조선업체들 침체에서 회복거래 갈 때 지수들도 조금 견인차 역할을 해주면 좋을 텐데 아직 투자 기간까지는 확보를 저는 잘 못한 상태입니다. 지수 움직임이 조금 더 큰 틀에서 중요하지 않겠냐. 단지 내용을 좀 정리해 보니까 오늘 대우조선해양도 뭐 계약을 좀 했더라고요. 차트 모습 좀 볼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 뭐 현대미포조선 하나 보겠습니다. 뭐 대우조선해양 일단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2천억대 오늘 계약을 좀 했고요. 5천억이죠. 약 5천억 원. 현대미포조선들인데 차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뭐 결국 한국조선해양처럼 주가 조정받고 수주장구에 따른 반등 모습. 결국은 실적이 뒷받침되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부분이 이걸 거예요. 조선 섹터로 해야 되느냐? 후발 주자들로 좀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고민이시죠. 동성화인텍 차트 모습인데 오늘 뭐 좋았습니다. 딱 무릎에 안착한 모습이죠. 올커니 조선의 수주장구가 늘어난다거나 괜찮겠는데 약간 퍼포먼스적으로 후발 주자. 뭐 조선 기자재라고 좀 해야 되겠죠? 이런 거 다 노출돼 있습니다. 이거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동성화인텍, HSDNG, 뭐 하이로코리아, 뭐 한국카본 다 노출돼 있습니다. 후발 주자로 할지, 조선 3사로 할지. 뭐 조선 3사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한국조선해양, 뭐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안정적이고 무거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무슨 소리냐? 주식은 퍼포먼스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또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단지 조선 기자재 쪽들이 조금 더 실적의 성장은 조금 낮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가치주들 반란이 좀 있었는데 KK모건 섹터 중에서도 역시나 알루미늄 파트가 좀 있었고 철강 파트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한꺼번에 좀 보겠습니다. 뭐 포스코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보니까 자사주 매각 소식이 좀 전해졌던데 어찌됐건 30만 원은 좀 안착했거든요. 포스코의 대장주 뭐 이것도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포스코 밑에 뭐 있습니까? 동국제강, 대한제강. 주식은 늘 정리입니다. 자료를 잘 쌓고 공부를 할 때는 심도 깊게 하고 결정하면 불도도처럼 밀어붙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뭡니까? 컬러 강판. 그죠? 뭐 한국철강은 제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뭐 다 실적들이 좋았고 대장주들이 움직이니까 포스코 오늘 30만 원대 회복을 했거든요. 다시 한번 좀 갈 수 있을 것이냐? 뭐 포스코의 뭐 약간의 지분 가치에 대해서 뭐 주주들이 좀 반란이 있었는데 포스코에서 정관 규정에 뭐 아예 넣어버려가지고 그 노이즈는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무릎에 좀 안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쉽지 않죠. 바닥권에 대한 인식으로 철강은 좀 할 것인지 조선 쪽으로 할 것인지 고민은 많습니다만은 저는 철강에 관해서 좀 반대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제 주관적인 뷰가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역시나 관세 부분이 발목을 좀 잡힐 수가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철강 쪽이 안 좋았거든요. 실질적으로 철강석 가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좋았습니다. 중국도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중국 내 수요 모멘텀 개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있는 사실이에요. 있는 사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유럽 쪽 관세, 반덤핑 이 부분이 계속 좀 걸리거든요. 굳이 손댈 필요 있겠느냐? 요즘 반도체 IT 오늘 자동차도 좀 움직였죠. 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10% 가까이 올랐는데 굳이 손댈 필요 있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동절기 이제 전력난도 중국 쪽이 좀 해소가 돼 갑니다. 해소가 돼 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좀 보면 대선 이후에 뭐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보수적인
접근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로 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알루코라든지 오늘 사마 알루미늄, 조일 알루미늄이 있었는데 오늘 주가가 떴거든요.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차트 모습 좀 보시죠. 근데 음봉 윗꼬리가 달렸어요. 결국 주가가 뜨니까 차익 실현을 대거해버린다는 거죠. 이거 이제 원자재 파트, 뭐 구리, 뭐 이구산업, 대창, 통산, 뭐 이런 종목들, 조일 알루미늄, 사마 알루미늄. 약간 시장의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주가 뜨면 정리하자.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원자재 파트에 관해서는 보수적인 움직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뭐 이제 대선 시즌 좀 다가오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 맥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워낙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치 맥주 한 종목만 보겠습니다. 혼돈의 도가니 이렇게 좀 써봤습니다. 양강 체제였는데 지금 뭐 3강 체제인 것 같아요. 뭐 관심 저는 없습니다. 양강 체제인데 지금 3강 체제로 가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집 바꾸고 차 바꾸고 할 수 없습니다. 뭐 삼겹살 먹을 거 한우 정도 먹을 수 있게 가볍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손절매 구간이 확실히 좀 필요한 섹터지 않나. 단지 뭐 양강구도에서 피스메이커로 안철수 의원이 좀 등장한 것 같은데 안 내빕니다. 주가 너무 휘날레가 좋았고 제가 이렇게 써드리겠습니다. 접근 안 됨. 그래서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 하지 마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지 오늘 뭐 기존에 좋았던 반도체 섹터들 조금 눌림목이 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수급 동태는 좋았다. 오늘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약간 가치주들 반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지 명일의 해안을 한번 좀 봐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주도주로의 수급 변화. 더 이상 백신 무용론을 펼칠 수 없다. 위드 코로나 종목들 좀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세실업 같은 종목들, 의류 파트들 5%대 반등 상당히 좋았습니다. 인식의 변화가 좀 있으면서 수급의 이동이 나오고 있고요.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들 반등세가 가파른 것 같습니다. 단지 위드 코로나도 이 안에서도 선별화가 필요하겠죠. 의류가 1픽인 것 같습니다. 원픽이고요. 뭐 한세실업, 영원무역, 뭐 본인의 스탠스에 맞는 종목들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연말에 이제 저점이 좀 상향되는 흐름이었지만 연초에도 약간 지지부진한 장세는 지속입니다. 단지 미국이 아닌 중국의 유동성 공급 확인해 보자. 우리가 딱 포커싱 맞춰가지고 중국이 진짜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FOMC 의사록을 열어보니까 줄었기 때문에 투자 기간 재확립 필요하겠죠. 내 종목들 다시 3월까지 좀 올라올 수 있을지 압축 전략 지속하시고 현금 확보해야 되고요. 금리 인상 정말로 3월에 계속적으로 단행하는지 관찰, 이런 시기에 대한 재관찰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해답은 뭐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굴지의 반도체 IT고요. 그 다음에 폴더블폰. 오늘 뭐 자동차 파트들 나쁘지 않았습니다.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들 모두 반등세 있고 출발 선상에 쓴 것 같습니다. 가치주 쪽, 건설, 조선, 그리고 위드 코로나까지 조금 더 매매 파트를 좀 집어넣어서 섹터 운영을 하신다면 그래도 나쁜 수익률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물려 계신 분들 3월까지 내 종목들 수익할 수 있는 확신을 좀 가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